이 최근의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두 종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셔도 좀 무방합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측면을 거꾸로 얘기하면 엔비디아로 인한 주가의 혼조 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7월 15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12분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주말간 참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이 맞겠죠.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면서 안 그래도 조금 혼란스러운 증시 상황 자체가 조금은 미궁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대응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면서 해당 내용들 같이 설명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47포인트 0.62%가 상승한 딱 4만 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257포인트까지 급등했던 뒷자리 소수점 이하는 제외하겠습니다. 4257포인트까지 급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확인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스닥과 S&P 500의 관심도가 워낙 높지 않았습니까? 나스닥과 S&P 500의 관심도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닥 반갑지는 않았었죠. 어떤 면에서 다우지수가 흐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흐름을 받지 못하면서 현대지수 중에 나스닥과 S&P 500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일 동안 지난주 후반 동안 연속적으로 반등에 성공했던 다우지수는 지난 7월 10일 420포인트 급등을 기반으로 해서 7월 11일, 7월 12일까지 양 이틀간에 걸쳐서 급반전을 시도했습니다. 거의 스타트 기점으로 해서 거의 1000포인트가 급등했었는데 대신 고점을 갱신하고 주말을 앞둔 시점에 나타난 경계성 매물들로 상승폭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고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반환하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도전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전은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4만이라는 수치의 도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며칠 전에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언제 경험했었냐면 저희가 지난 언제죠? 5월 17일날 지난 5월 17일날 종가상 43,000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장 밀리기 시작했고요. 4만 포인트를 그 뒤에 구경을 못하다가 약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4만 포인트를 종가상에 확인하게끔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이 4만이라는 수치는 좀 그런 자리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평가하자고 하면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평가하기 좋은 수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4만이라는 수치가 앞선 데이터로 놓고 보면 고점이야 라고 주는 시그널일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내포한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해지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 지수를 보면서 혼자 좀 웃었습니다. 혼자 좀 웃었는데 정말 드라마다. 4만에다가 딱 맞추냐 라고 하면서 혼자서 웃으면서 잠깐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4만이라는 수치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자리고요. 대신 이제 그러고 넘어가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께서 연설 중에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흔도 나오셨고 사망자도 발생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됐는데 이게 이제 조금 내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내관이 됐느냐?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정치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치의 소견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건강, 또 발언 등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갖고 있던 상태에도 불구하고 팽팽했었거든요. 지지율이 팽팽하다고 언론에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면서 역시나 좀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던 것이,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이제 파이팅을 외치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이제 정치권에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가 문제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와 바이든은 정당도 다릅니다만 정책적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좀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가상자산 이쪽에 지금 힘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힘을 많이 못 썼잖아요. 최근에 좀 힘을 많이 못 썼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금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또한 비트코인이 5.19%,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의 5.19%의 상승은 엄청난 겁니다. 5.19%, 5.2% 정도 반전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잘 모르겠어요. 특히 나스닥 선물시장 지금 보고 계시면 묵묵부답입니다. 현재까지는 묵묵부답 상태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개장을 한 직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한번 열어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지금 홍콩 쪽 장은 썩 모양새가 좋지 못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개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며 하락전하는 상태. 꼭 약세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측면은 아니고, 증시가 다시 한번 변곡점에 들어왔다라고 밖에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필 공교롭게 이 4만이나 수치를 만난 직후에 발생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긴장도 높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현재 화면을 보시면 상단,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LS증권에 대한 부분 광고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었죠. LS그룹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주가 바뀌시면서 LS증권으로 사명이 변경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 변경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LS증권에서 지금 해외 선물 옵션 수수료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는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고요. 해외 선물 옵션 고객 전체에 대해서 진행됩니다. 신청하시면 모든 분들께 US $100를 무료로 증정하고 있고요. 수수료 상품권은 신청 후에 영업일에 발행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발행 이후 14일부터이기 때문에 거래를 실질적으로 시작하신 이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HTS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투온이죠. 투온은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봤죠? 네, 국가대표에서 많이 축구 국가대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투온입니다. 매매도 투온 있게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은 이벤트가 중복으로 불가하고 유효기간은 14일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용하신다고 하면 $100 수는 그냥 수익이죠.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매매 많이 해서 수수료 많이 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나중에 수수료랑 수익이랑 환산하고 나면 손해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그런 부분처럼 사실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다는 것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저와는 관련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 1588-2428에다가
전화하시면 관련돼서 아마 질의응답 해주실 거고, 선물 옵션 다이렉트 콜 번호는 02-3779-8330, 02-3779-8330에 문의하시면 관련된 내용 도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까탈스럽다. 네, 굉장히 까탈스럽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이전인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지표를 확인한 직후에 시장 급락세로 나타나면서 조금 과도하게 표현하면 폭락을 맞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이 전부 다 무너지면서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은 개장 직후에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낙폭이 좀 강했던 기술주 섹터들이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을 주도하였었는데요. 문제는 이 상승을 주도했을 때 이 기술주의 방향성입니다. 이 최근의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두 종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셔도 그냥 무방합니다. 물론 이외의 종목군들의 영향력을 분명히 받고 있어요. TSM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영향을 분명하게 받고 있긴 하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 부분의 영향력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도 낙폭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전거래에서 5.5%가 빠졌었는데 금요일 거래에서 시가를 강보합 출발 이후에 3.5%까지 급등을 했었고, 종가상 1.4%로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했는데, 테슬라를 좀 같이 보시면 테슬라가 고가가 4%, 종가가 2.99%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한 상태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한 건 엔비디아예요. 근데 이 시간대의 흐름을 보시면 나스닥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지금 엔비디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증시를 주도했던 게 누굽니까? 엔비디아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베이시를 치면서 지금 올라왔던 것은 테슬라였는데, 테슬라가 버텼지만 엔비가 흔들리면서 주가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 상태가 오리무중한 상태에 보이면서 계속 기어가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해 종목군들도 약한 상태다 보니까 상호 충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힘이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좀 견인하려고 하는 경향은 눈에 띄게 보입니다만, 엔비디아라든지 기존에 있는 섹터가 썩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해요. 그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측면을 거꾸로 얘기하면 엔비디아로 인한 주가의 혼조 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좀 놓여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 이익입니다. 아마 트럼프 쪽에 대한 반사 이익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본장을 개장한 이후에 이 주가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술주들이 상승점에서 테슬라를 제외라는 표현이 좀 맞겠나요? 네, 그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방향성을 선전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속도 조절론을 고려하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나스닥과 S&P에 잠시 주춤한 동안 다시 한번 대장주로 나선 다우지수가 시장 전체를 계속 견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달과 같은 4만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의 흐름, 둔화된 흐름, 그 상황이 연결될지 그 여부를 보시면서 시장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대외 이슈가 예측되지 않았던, 또 분석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내용이 나타나면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의 민감도가 극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간일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기준점을 잘 선점하셔서
기준점 안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적 흐름에 따라다니시기보다는 큰 관점에 뷰를 가지시고 시장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 모든 분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